대신에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전기요금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졌어요. 역시 금융채무와 동시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겠고요. 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용점수,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점수 1타 강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강사님, 지난번에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이라는 히든카드를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요? 2024년도 6월 21일서부터 통신채무연체자를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두 가지가 모두 다 채무조정 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통합채무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통신채무만 연체 중이신데 어떻게 통합채무조정이 가능하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모두 채무조정 대상일 때 시정회복위원회의 통합채무조정이 가능한데요. 통신채무만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개별로 권한상환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분의 경우에는 통신채무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사연을 들었을 때는 이분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용하다가 연체가 진행됐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어디가 금융채무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요금 속에는 휴대폰 기기값이 포함되어 있고요. 통신 사용료, 그리고 세 번째로 소액 결제비 등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요금이 통신사 소관이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나 통신사 소관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셋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금융채무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통신요금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면 각자 채권자로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기기값은 서울보증에서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기기값 할부는 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신 사용료는 통신사가 채권자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 결제는 다날이나 KG 모빌리언스 같은 결제 대행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휴대폰 기기값이 서울보증에서 대위변제금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건 금융채무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점이 이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초에는 모든 금액이 통신사 소관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장기 연체가 발생하게 되니까 채권자가 세 군데로 분리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기값은 서울보증에서 대위변제를 해서 이제 금융채무 연체자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통신채무 연체자가 만일에 휴대폰 기기값이 없이 단순하게 통신 사용료하고 소액 결제로만 돼 있다면 통신채무 조정, 통합채무 조정도 불가하고요. 장기 연체를 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채무가 없기 때문에. 통신채무 장기 연체자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휴대폰 기기값이 연체가 되기 때문에 서울보증의 대위변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금융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을 또 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대부분의 통신채무 연체자분들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이 기계값도 연체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통신채무 연체 때문에 고통받는 고객님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통신채무 연체가 채무 조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신채무 연체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금융채무와 함께 통합채무 조정을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먼저 추가해드리면 대상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동시 보유자에 가능하고요. 채무조정을 접수하기 이전에 개통되신 분들은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채무조정 접수한 이후에 개통하신 분들은 개통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요. 또 31일 이상 연체가 발생을 해야만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원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조정이 되고요. 이자율은 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결책이 제시가 됐나 좀 궁금하고, 또 신용점수도 아까 150점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복원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구체적인 절차는 실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채무 조정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기초수급자인 관계로 기기값은 금융채무이기 때문에 원금의 90%까지 감면을 받았고요. 이자는 당연히 없으신 거고, 사용료와 소액결제 대금도 이자 없이 원금 일부 감면하시고 8년 동안 변할 상환한 조건으로 월 15,000원씩 통합채무 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신용 점수는 150점에서 489점으로
바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신용 불량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또 당당하게 다시 또 휴대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흔히 이제 금융회사에서 받는 그 대출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통신 요금만 연체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대출금이 연체가 되면 통신비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신보기에 금융채무, 통신채무 통합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금융채무 조정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휴대폰 개통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연체 30일 이상 되면 추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채무 조정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휴대폰 개통 6개월이나 연체 30일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생활 가전을 직접 사지 않고 렌탈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이런 가전제품 렌탈비도 그래서 연체되기가 쉬운데 또 이런 게 연체가 되거나 아니면 백화점 카드 만들었다가 또 연체돼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채무 조정 제도도 있나요? 네, 가전 렌탈이나 백화점 카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안타깝지만 가전제품 렌탈이나 백화점 카드 연체는 채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전기요금도 채무 조정이 가능해졌어요. 역시 금융채무와 동시 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겠고요. 전기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채무하고 통신채무, 전기요금까지 통합채무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신채무 연체나 또 전기요금 연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연체 중임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접 대출로 지원해주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자세히 안내해드렸고요. 또 통신채무 장기 연체로 바닥까지 떨어진 신용점수를 복원시킨 사례와 또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에 포함된다는 정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한 번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신용점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고 더 나은 기회를 잡기 위한 든든한 발판입니다. 현재 부채가 너무 많거나 과거의 연체 이력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금융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신용점수는 반드시 그 노력에 보답을 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꼭 본인의 신용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활용 가능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금융 팁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용점수 1타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